1.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일단 이제 여기 삼국의 성립인데 이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국가를 봤지. 부여, 고구려, 목조, 동해, 삼만 봤는데 이런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 국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 중앙 집권 국가라는 게 중앙 집권. 중앙 집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가운데로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야. 가운데로. 그러면 그 전에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이런 국가들은 중앙 집권이 아니라 연맹체 국가 연맹. 그러니까 그 이제 연맹이 이렇게 있고 부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부족장 있을 거 아니냐. 부족장 이렇게 쓰면은 얘네들 중에서 그 뭐 왕을 하나 뽑아가지고 대표를 하는 거지, 그치? 대표. 그런 국가에서 이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분권이야. 권력이 나눠져 있었다고 이렇게 나눠 연맹으로 부족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모여 가운데로. 이게 중앙 집권 국가야.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 그러면 더 강력한 국가가 돼. 권력이 강력해진다고. 권력이 연맹체 국가 그러면 말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이 돼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나라가 드디어 고구려다. 고구려가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여 계통 이민.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같은 거 위쪽에 부여, 그러니까 부여 계통의 이주민 주몽과 압록강 유역에 또 고구려가 있었지. 거기에 토착민이 졸본에 건국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여하고 고구려가 합친 거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부여 계통 이주민이 압록강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고구려랑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가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그러니까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긴 거지. 그러니까 내려온 거야. 그래서 평야지대로 진출해서 발전했다. 유리왕 때 왕이 하나 나왔네. 그럼 요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중앙 집권 국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리왕이 있었는데 중앙 집권 국가는 아니고 그냥 그 연맹 왕국이지. 근데 이제 국내성으로 와가지고 자 여기서 좀 어려워지지 왕이 막 나오니까. 그럼 이제 고구려가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때 이제 왕이 5명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워져. 태조왕, 고국 천왕, 미천왕, 고국 원왕, 소수. 그러니까 이제 왕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시기의 왕들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냐면은 고구려가 이제 막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을 할 때의 왕들이야. 그럼 어떻게 한 게 아니야? 가운데가 미천왕이고 태조왕부터 고국 천왕, 미천왕, 고국 원왕, 소수림왕 5개, 5개다. 자, 먼저 태조왕부터 보자. 태조왕. 시기 1세기 후반에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자, 옥저도 정보해. 옥저. 그러니까 옥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고구려 밑에 있었던 연맹 왕국이지. 그 옥저 동해가 있었잖아. 그래서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해버리고 요동 지방으로 진출한다. 그다음에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을 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태조왕이 이제 왕이 강력해지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 고씨가 다 한다 해가지고 이제 고씨가 독점적 세습을 한다. 그다음에 고국 천왕. 태조왕 다음에 고국 천왕이 천자지. 2세기 후반의 업적은 뭐냐? 부족적 전통의 5부족을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고쳐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족의 성격이 많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가다 이거지. 왕이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고 진대법을 실시한다. 빈민구일 정권이다. 자, 태조 왕에서는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이야. 고씨가 그러니까 이제 고씨가 세습을 한다는 거지. 부자 세습이 뭐 형제가 세습할 수도 있고 그래. 형제가. 근데 고국 천왕부터 부자 상속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는 거지. 그다음에 가운데 나오는 이제 미천왕 4세기 초반이다. 낙랑군을 추출하고 대동강 유역 합법. 이 대동강이 조금 의미가 있어. 대동강.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을 끼면서 발전을 해. 강을. 그러니까 고구려는 대동강에서 발전해. 대동강. 백제는 한강. 신라는 한강을 빼서. 그 고구려는 대동강 미천왕 때.
고국 원앙. 이 원자, 그러니까 고국 원앙 원한이 좀 많어. 왜 원한이 많냐? 4세기 중반인데 전연과 백제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망해. 근초고왕. 그 근초고왕은 백제의 왕인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야. 사망한다. 그래서 원한이 많다. 고국 원앙이고. 소수림왕 4세기 후반인데 업적, 불교 수용, 사상 통합, 태학 설립, 인재 약성, 율령 반포 체제 정립, 중앙 집권 체제 강화. 굉장히 중요하다. 불교, 그러니까 한 일이 되게 많지. 중요한 거 태학 불교 수용하고. 자, 우리 한반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무슨 토테미즘, 애니미즘 막 무당이 난리를 쳤던 나라였는데 드디어 불교가 이제 들어오게 돼. 불교. 태학 설립은 뭐냐? 태학은 쉽게 말하면은 학교야, 학교, 대학교. 율령은 뭐냐? 율령을 반포했다. 쉽게 말하면 법.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다. 그럼 이제 우린 요것도 좀 봐야겠지.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 태조왕이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한 건 소수림왕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괴로워진단 말이야. 뭐가 이러지? 아,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나. 정말 나는 머리가 그리 썩 좋지가 않아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 머리가 너무 나쁜데. 하나만. 그 소수림왕. 소수림왕이 시험에 가장 잘 나. 가장 잘 나.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거는 쓸 줄 알아야 돼. 서수형 단답형은 날 가능성 높아.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게 가장 중요해. 요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많이 일을 했잖아. 이게 가장 중요해. 엄청난 별표. 만약에 여기서 한 문제 나면 요게 날 가능성이 아주 제일 높아. 아무튼 이제 근데 이것도 좀 봐도 이거 고구려 어떻게 성립했다. 처음에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는 거. 태조왕 때 옥조도 정복하고 뭐 이런 거. 고국 천왕, 미천왕, 고국 원왕. 이 순서도 좀 봐둬야 된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소수림왕. 그 다음 거. 자, 두 번째로 성립된 나라는 백제다. 백제. 그럼 백제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성립하냐면은 그 사만 지역이거든. 사만 지역. 그럼 사만 지역에서 그럼 누가 백제를 성립하냐? 고구려 계통의 유인민들이야. 원조.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좀 밀려나는 그 왜 밀려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 뭐 싸웠든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이 이제 내려와 남쪽으로. 그 다음에 한강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위례성에서 건국을 해. 위례성. 그게 이제 백제다. 백제. 그러니까 고구려는 부여 계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의 토착민이 만든 거고 백제는 고구려 계통하고 한강 토착민. 그러니까 이제 강 주위에 사람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위례성에서 건국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백제는 그 사만 중에서 마한도 이제 여러 나라가 있거든. 그 중에 한 나라인 백제국에서 성장해. 그래서 이제 백제라고 짓는 거지. 자,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면 빨리 성장한다. 한강. 자, 고구려 계통이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뭐냐? 백제 완족이 부여씨를 칭해. 우리는 이제 성이 부여다. 부여 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석천동 돌무지 무덤. 이게 석천동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 장군총하고 굉장히 모양이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구려 계통하고 뭐 연관 있나 보다. 그다음에 건국설화도 좀 비슷하다. 요거 이제 세 개를 좀 봐둬야 되고. 근데 이제 고구려의 중앙 집권적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백제는 강력한 어떤 전성기가 나와.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성립한 거는 고구려인데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 와. 백제. 아무튼 자, 백제가 이제 발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왕 3명만 보면 된다. 고위왕. 3세기 중반에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마련하지. 그다음에 업적, 영토를 확장하겠지. 그래서 마한의 목지국을 변합하여 한반도 중부 지역을 차지했다. 목지국 변합했고, 그러니까 마한에도 이제 뭐 나라라고 해봤자 그냥 한 고을 정도 돼. 마을 하나 정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고. 그다음에 관등제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제도, 관복제, 그러니까 옷 입는 거.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져. 그다음에 율령, 그러니까 법도 반포하고.
야, 고유왕도 참 한 게 많네. 한 게 많다. 네, 근초고왕. 자, 이 백제, 요 시기에 백제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초고왕이다. 아, 이거 좀 중요한데. 왜냐? 자, 시기는 4세기 중반. 이거지. 백제 전성기지. 이게, 백제 전성기, 이게, 전성기를 이끈 왕이니까. 자, 업적. 왕이 부자 상속제를 확립했다. 영토를 확장해서 만의 전 지역을 확보해. 그러니까 고유왕 때는 목지국만 병합했는데, 근초고왕 때는 다 확보하지. 고구려도 공격하지. 그래서 고국 원왕이 사망을 하지. 해외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해외도 진출한다. 중국의 요소, 산둥, 일본의 규슈까지 이거 중요해. 해외로 진출했다는 거. 해외 진출. 자, 해외로 진출했다. 대단한 거지. 중국하고 일본까지 진출을 해. 근데 해외로 진출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침류왕은 4세기 후반인데 업적 중국 불교 수용했다는 거. 불교 수용. 침류왕. 침류왕 때 불교 수용했다. 고구려는 이제 소수림왕 때 불교 수용했고. 자, 그 다음에 백제 전성기의 지도인데, 요 지도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여기, 여기가 이제 백제 영토지. 백제 영토. 전라도 지역. 백제 영토인데, 중요한 게 뭐냐? 야, 중국으로 진출을 하네. 게다가, 일본까지. 이게 포인트야. 중국, 일본으로, 백제에서. 이게 어때도 근초고왕. 아유, 중요한 지도다. 이 특징을 봐야 돼, 특징을. 일본으로 진출하고 중국으로 진출했다는 거, 백제에서. 근초고왕이다. 다음. 자, 신라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 자, 신라의 건국은, 이건 진안이야. 그러니까 이제 삼안에서 이제 마한, 진안, 변안이 있는데, 마한에서는 백제가 나오고, 진안에서는 신라가 나와. 그래서 진안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해. 사로국. 그 백제는 이제 마한에서의 백제국에서 나왔고, 신라는 진안에서 사로국에서 나왔다. 자, 발전 초기에는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을 차지. 그러니까 이제 왕 하나가 그렇게 그 권력이 강했던 게 아니지. 교대로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백제는 이제,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성장이 늦었지. 가장 늦게 이제 그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왜 그러냐.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서 선진문물 수행이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신라는 여기라고. 중국은 여기야.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문물이란 건 중국이거든, 중국.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려면은 배를 타고 이렇게 삥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 멀었지. 그래서 선진물 수용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토착 세력이 강해서 국가적 통합이 늦었지. 늦었어. 그 마한에 진안에 있었던 어떤 그 토착 세력들이 강했지. 자, 신라의 성장은 내무랑이다. 내무랑. 자, 내무랑인데 4세기 후반에 중앙 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해. 이제 내무랑 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국가가 되는 건데 영토 확장. 낙동강 동쪽 유역까지 확보. 낙동강.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거지. 대동강. 자, 대동강으로 진출했고, 고구려 미천왕 때 대동강으로 진출했고, 백제는 처음부터 한강에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내무랑 때는 이제 낙동강으로 갔다. 근데 낙동강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낙동강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강은 아니래가지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자, 드디어 김씨가 동쪽적으로 김씨가 이제 강해진 거예요. 야, 이제 왕은 나 혼자 할래. 내무랑 때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김내물이야, 김내물. 이름이 김내물. 그 다음에 왕호를 마리간으로 바꿔. 대군장이라고 뜻이야, 마리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 내물, 마립간 이렇게 암기를 해. 암기 자체 어떻게 하라고? 내무랑은 김, 내물, 마립간.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 김씨 세습에 마립간이라는 이제 뜻을 사용했다. 왕호로. 왜 그러냐면 왕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식이거든. 그래서 마립간으로. 근데 마립간이 더 멋있어 보이나? 대군장이라는 뜻인데 군장 중에서도 일바 대군장. 그래서 이제 김내물 마립간이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데, 고구려 광개토왕의 도움으로 광개토왕은 다 알지? 왜 침입을 격퇴? 이거 참 역사적으로 참 특이한 일이지, 그치? 왜가 이제 침입을 하는데, 광개토 내무랑 때, 김내물 마리간, 요때 이제 도움을 요청해, SOS.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야, 쟤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격퇴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후 고구려의 정치 군사적 간섭을 받겠지. 호우명글은 얘인데, 호우명 그릇, 요 그릇에 중요한 건 뭐냐? 이 뚜껑에 자세히 보면은 무슨 글씨가 써 있어. 글씨. 그러면 이 글씨가 뭐 제조원원일 그런 게 아니라 광개토 왕의 업적 같은 게 여기 써 있어. 광개토 왕. 이제 그걸 봐야 되지.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와 유물인데, 그러니까 고구려와 신라가 굉장히 긴밀했지. 또 광개토 대왕릉 빈문 보면 신라가 사신을 보내와가지고 광개토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서 성을 부수니까 내무랑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야, 그니까 내무랑은 광개토 왕의 백성이었네. 자, 그래서 10년 경자에게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 야, 5만 엄청난 군대지. 5만. 이때 5만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그래서 신라를 구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국의 정치 제도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비교. 중앙 집권 국가의 특성이 뭐냐? 왕권 강화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맹 왕국이야. 연맹의 권력이 나눠 있었다고. 근데 이게 가운데로 몰려, 왕으로. 그래서 영토 확장. 왕위 세습제 확립. 기존의 부족장 세력의 중앙 귀족각. 그러니까 이제 부족장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몰려드는 거지. 율령 방포, 불교, 이게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요거는 서술형 단답형으로 좀 대비를 해야 돼. 영토 확장, 왕위 세습제 확립, 기존 부족장 세력의 중앙 귀족화, 율령 반포, 불교 수용, 요 5개. 5개. 서술형 단답형으로 쓰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다시 영토 확장, 왕위 세습제 확립, 기존의 부족장 세력 중앙 귀족화, 율령 반포.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통치제도 보면은, 통치제도, 야, 이건 먼저 고구려 보자. 주도 세력은 왕족인 고씨와 오부족 출신의 귀족이 이제 했지. 고씨랑. 그다음에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 가문, 신라는 박석김. 이것까지는 좀 그런데, 자, 중앙 관제는 수상은 대대로고 관제는 10여 등급이야. 백제는 상자평이고 16등급. 신라는 수상이 상대등이고 관제가 17등급.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앙 관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의 최고. 그거 이제 대대로 상자평, 상대등이라고 그래. 대대로 상좌평, 상대등. 관제는 10개, 16개, 17개. 의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채용을 했다. 지방제도 보자, 지방제도. 고구려는 오부야. 오부. 백제는 오부오방. 근데 지방에다가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해. 지방, 요지에. 지방에다가 이제 22담로랑을 설치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왕족을 파견해서 이제 거기를 다스리게 했고, 신라는 6부 5주. 이것도 좀 암기를, 이게 참 괴로운데, 다시 뭐라고? 5부 5방, 22담로, 6부 5주. 그 다음에 귀족회의가 있다, 귀족. 자,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화백회의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화백회의지, 화백회의. 왜냐? 만장일치, 만장일치가 돼야만 통과가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화백회의라는 거. 벌써 참 아주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 회의 자체를 아주 중요시했지. 만장일치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었지, 특이한 제도. 문제 보자.